네, 신 소장의 시그널 코너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석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제목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격변의 순간 위기를 넘겨야 한다라는 제목인데 우리 주식시장에 굉장히 긴장감을 좀 넣어주는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위기를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이거 뭐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막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런데 좀 조정이 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이게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내놔가지고 공매도 세력과 결탁을 해서 뭐 하락을 시킨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모건 스탠리나 외국계 증권사가 미운 짓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동안. 그리고 실제로 공매도가 늘어나니까 그 보고서를 기점으로 공매도가 늘어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내리 꽂으면서 그걸 다 개인 투자들이 다 받아갔거든요, 지금. 한 3, 4일 동안.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또 이걸로 인해서 공매도를 타파해야 된다 다시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실적으로 보여줘야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앞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격변의 순간이라는 이 제목을 다셨는데 왜 격변의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까? 네, 조금 위기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지금 적응을 잘 해서 넘겨야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오늘 세 개를 뜯어볼게요. 반도체 사업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LSI 사업부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거는 얘기를 드렸죠. 삼성전자의 매출의 70%, 75%가 넘는 반도체 매출 비중의 메모리 반도체가 70%가 넘고요. 하이닉스는 95%라고 했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사이에서 그 4세대 D램, EUV 적용한 거, 먼저 양산한 거, 그 선점 효과를 누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 드렸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75%가 넘죠. 하이닉스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반도체 D램 가격이 그 PC용 반도체 D램 가격이 떨어졌고 그게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반도체 고점론을 얘기하니까 바로 D램 가격에 연동된 그 얘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비메모리 반도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틀을 달았어요.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최후의 2인.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 얘기는 오늘 안 가져왔어요, 저는. 하이닉스 얘기할 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쪽 얘기는 제가 정리 드렸죠. 마이크론이라는 3위 업체가 여우인데 여우가 갑자기 자기 발톱이 티타늄 발톱이라고 사자한테 하면서 이 형님 저 티타늄 발톱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때 삼성전자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네가 그게 진짜 티타늄 발톱인지 나무 발톱인지 스펙을 밝혀라. 나는 진짜 티타늄 발톱이야. 몇 나노짜리? 14나노짜리야. 지금 그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D램 점유율하고 낸드 플래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깎이고 있다. 그게 전략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하려고 논 건지 정말로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의 스펙이 올라와서 삼성전자가 깎인 건지 그거는 이제 차차 증명이 될 거예요. 4세대 D램이 나와봤을 때 진짜 제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제품이 진짜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시장이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비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축이 팹리스랑 파운드리라고 했죠. 파운드리에서는 지금 위탁 생산이에요. 위탁 생산에서는 TSMC랑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팹리스 쪽에서는 그 퀄컴이라는 업체랑 이 삼성전자의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아니면은 소니 뭐 이쪽이랑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파운드리부터 볼게요. 이쪽이 가장 이슈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 최후의 2인 딱 2명 남았습니다. 이제 10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으로 지금 상용화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뽑아내고 있는 업체는 TSMC랑 삼성전자 2개밖에 없어요. 자, 여긴 10나노 미만이죠. 우리 저기 메모리 반도체 쪽 할 때는 지금 최고 기술이 몇 나노였어요, 지금. 14나노까지밖에. 숫자가 내려갈수록 더 선폭, 그 회로를 그리는 선폭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미세하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나노까지 왔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근데 얘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여기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10나노 미만이에요, 미만.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생산하는 건 5나노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3분의 1 더 미세한 거죠. 그러니까 D램 낸드 플래시보다는 우리 그 컴퓨터의 CPU, 그리고 그래픽카드 GPU, 그다음에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의 역할을 하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훨씬, 그리고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훨씬 뭐죠? 훨씬 더 세밀하게 회로를 그려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나노까지 왔고 TSMC는 5나노 요거를 그 1년 만에 거의 이제 상용화 양산할 때도 수율이 문제 없는. 그러니까 불량률이 막 높으면 5나노를 먼저 개발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막 100개를 찍어내는데 불량이 막 50개씩 나와버려요. 그럼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이제 수율도 완전히 그 상용화될 정도로 올라와 버렸고요. 그다음에 TSMC는 이제 내년 7월에 세계 최초로 이제 3나노를 만들겠다. 이건 뭐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인데 3나노 반도체 양산 계획 발표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 다 고객을 확보했어요. 이런 애들이 뭐죠? 이런 애들이 팹리스 기업들. 그렇다면 공장이 없는 애들. 그렇다면 소장님, 그렇다면 삼성전자 좀 비교를 해서는 삼성전자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삼성전자는 늦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자, 내년 7월에 3나노 TSMC가 나온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2023년도 내후년도 하반기에 3나노 양산 전망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업체들처럼 미국이 깔아뭉개주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파운드리 위탁 생산에서 점유율 차이가 TSMC가 55%고 삼성전자가 17%인데 이게 더 벌어진 거거든요. 그 전년도보다도. 그러니까 TSMC가 대만 업체잖아요. 중국 업체면은 주거나, 그러면 대만은 미국의 우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도 없고, 그렇다고 TSMC가 놓치지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3년간 R&D와 라인 증설에 110조 원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이거 삼성전자는 2030이라고 목표 잡았잖아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1등 하겠다. 근데 지금 여기 대만이 TSMC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적게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공장이 이제 TSMC는 6개까지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결정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늦어졌죠. 그리고 파운드리 3나노, 5나노 이거 경쟁하려면 뭐 필요하다고 했죠, 결국? 두 번째 타이틀, ASML의 EUV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다면은 말씀드렸죠. 앞서서 지금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운드리와 관련된 어떤 뭐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은 삼성전자도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렇다면 뭐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늘려도 TSMC가 그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심을 해야 되거든요. 방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늘려도 TSMC가 뭐 방심할 별로 힘이 일이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같이 투자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또 이거죠. ASML의 EUV 이거잖아요. 투자를 해도 ASML이 삼성전자를 편애해서 EUV를 뽑아주지 않잖아요. 뭐하러 뽑아줘요? ASML이 1년에 지금 55대에서 60대까지 EUV를 늘린다고 하는데 원래 1년에 20, 30대밖에 못 만들었었어요. ASML이.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게 TSMC가 EUV, 그러니까 EUV 장비가 뭐냐면 극자외선 장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비스켓에 그 얼려 먹는 초코 과자 아세요? 애들 먹는 거? 얼려 먹는 초코라고 비스켓에다가 초코 짜가지고 그림 곰돌이랑 이런 거 그려가지고 냉동실에 얼려서 먹는 거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아. 그 얼려 먹는 초코 그 짜서 곰돌이 그리는 거 설명서엔 되게 이쁘게 그려져 있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곰돌이가 괴물이 된다니까요. 그게 왜 어렵냐면은 그게 짜는 게 그 구멍이 되게 미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전 장비는 미세하지가 않아요. 이 EUV 전에 DUV라는 심자외선 장비는 그 파장이 멀어서 멀리 잡는 거고 구멍도 넓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얼려 먹는 초코 그런 거예요. 짜 먹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좋은데 이제 EUV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10나노 미만. 지금 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 계속 할 때도 무슨 얘기했어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조차 EUV를 노리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근데 이제 여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3나노, 2나노로 가면. 근데 TSMC가 EUV를 40대 정도 갖고 있대요. 삼성전자는 20대에서 25대, 뭐 아니면 20대 미만.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2배 정도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55대에서 60대를 ASML이 1년에 생산을 한다.
거기서 느닷없이 갑자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찾아갔다고 TSMC에 지금 2대1로 이렇게 주고 있던 거를 갑자기 삼성전자에 몰아줄 리가 없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요 비율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비율대로. 삼성전자가 20대를 더 확보해서 40대를 간다. 그러면 TSMC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0대를 확보해서 80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줄이기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뛰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어제 SK 하이닉스랑 이제 마이크론까지 EUV 장비를 노리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벌써 20대 받을 정도의 금액으로 계약을 했어요. ASML이랑. 그리고 마이크론도 이제 4세대 디램 우리가 최초로 내놨다고는 했지만 이제 그게 티타늄 발톱인지 나무 발톱인지 진짜 밝혀야 되는 지금 상황에 처했고 이렇기 때문에 EUV가 필요한지 마이크론에 이제 EUV 줌을 넣었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경쟁이 지금 너무 많아진 상태여서 ASML이 누구 한 명을 딱 집어가지고 편애할 수도 없거니와 편애할 필요도 없는 거죠. ASML은 그냥 그거예요. 을이었는데 나는 을이었는데 원래 을이잖아요. 장비를 써주는 거는 최종 업체들인데 반도체 업체들인데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EUV 장비가 꼭 있어야 되니까 슈퍼 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줄을 서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줄을 섰는데 표 갖고 줄 서 있는데 굳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 뭐 가려가지고 누굴 더 많이 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보하기가 여기서 넘어서기가 이걸 EUV 장비를 몇 대 확보하느냐가 결국 경쟁력이에요. 이거는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렵다고 보여요. 그러면은 네. 이 소장님께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바로 파운드리 쪽 때문입니까?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지금 보셨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은 삼성전자가 뭐 잠깐 뭐 그냥 놓는 거든 어떤 정말로 점유율을 먹힌 거든 어쨌든 점유율이 깎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원가 경쟁력을 아무리 확보해봐야 그렇죠? 근데 확보해야 되는데 또 EUV 적용한 그 4세대 디램은 3강 중에 지금 제일 늦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디램 쪽에서는 뭐 특별히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면 EUV를 확보해야 되는데 EUV 확보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어디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가전을 미친 듯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은 소장님,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네. 이거 뭐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좀 빠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까지요? 네. 그래도 7만 원 한번 깨고 오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그렇다면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들을 좀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사업 부분도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세 개인데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제 그냥 완전히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팹리스랑 파운드리. 그러니까 여기 삼성전자 사업부 이름에서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고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랑 팹리스가 있는데 팹리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물론 공장이 있지만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하는 회사들처럼 얘네도 설계를 해서 자체 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요 AP잖아요. 엑시노스. 그러니까 이게 그 왜 말이 많이 나냐면 이게 그 요즘에 블로거 분들 많이 생기고 유튜브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스펙을 다 이미 얼리 어답터가 다 이용을 해보고 그러니까 주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에서 그분들한테 주죠.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죠. 그럼 밑에 달려 있잖아요. 이 제품을 삼성전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았음을 명시해야 돼. 법이 바뀌었어요. 거기 뭐 자세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삼성전자 프리미엄폰 갤럭시 S 시리즈요. A 말고 S 시리즈를 사면 우리나라의 건 대부분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들어있어요. AP가.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CPU죠. 컴퓨터 CPU는 인텔 아니면 AMD 거 쓰죠. 근데 여기 핸드폰은 AP라고 부르잖아요. 그 두뇌에 해당되는 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근데 이게 퀄컴의 스냅드래곤 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삼성전자가 자기 거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퀄컴이 그 압도적으로 지금 AP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자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다 자체 키우려는 방식들이 어떤 업종이나 똑같잖아요. 뭐죠? 자기 캡티브 마켓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잖아요. CGV가 CJ 엔터테인먼트가 자기 영화를 많이 알리려면 어떻게 해버리게 됐어요? 어떻게 했죠?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한 영화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죠? CJ 엔터테인먼트가 CGV에다가 롯데 엔터테인먼트 영화 안 깔고 CJ 엔터테인먼트 지네가 제작한 영화 싹 다 깔아버리죠, CGV에. 그거예요. 삼성전자는 휴대폰을 많이 팔고 휴대폰 판매량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니까
아, 그럼 우리가 휴대폰 판매량 세계 1위니까 여기에 넣는 AP를 최대한 우리가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를 넣어서 우리가 여기서 점유율 넓혀보자. 요걸 한 건데 요즘에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이게 유튜브랑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북미양 핸드폰, 그러니까 미국에 파는 핸드폰을 뜯어봤더니 여기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넣네. 근데 우리나라 거를 뜯어봤더니 우리나라 거는 엑시노스를 넣네. 야, 이거 너네 자체 니네 AP 넣으려고 여기다 넣은 거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북미양 게 훨씬 성능이 좋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돌려봤는데 야, 그래픽이 왜 북미양 삼성폰에서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산 삼성전자 갤럭시 S 똑같은 시리즈인데 왜 이렇게 안 좋아? 이 얘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봐, 실력 딸리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누구랑 손잡았냐면 하도 그래픽이 안 좋다고 해서 AMD랑 손잡았어요. AMD는 저기잖아요. 인텔의 CPU 중에 인텔의 CPU가 1등이고 CPU의 2등이 AMD예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서는 엔비디아가 1등이고 얘네가 또 엔비디아에 이어서 2등이에요. 2등, 세계 2등을 차지할 정도로 그래픽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AMD의 기술을 빌려와가지고 엑시노스 2200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차세대 프리미엄 폰, 갤럭시 S22. 지금 21이 망했어요. 아시죠? 지금 21이 망했거든요. 21 가수가 망한 게 아니라 갤럭시 S21이 존재감이 없이 사라졌어요. 물론 또 삼성전자 변명이 있죠. 우리는 지금 그 시리즈에 중요치를 놓고 있지 않다. 뭐에 중요치를 놓고 있다? 우리는 지금 폴더폰이랑 플립. 그래서 이번에 나왔잖아요. 폴드랑 플립. 폴드랑 플립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S 시리즈는 좀 미뤄뒀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S20이 S20보다 더 망했어요, 지금. 그래서 22에는 지금 프리미엄 제품 엑시노스 2200을 깔 거래요. AMD랑 협업을 한 거. 그리고 중급 스마트폰 있죠. 갤럭시 A 시리즈. 여기다가는 엑시노스 1200을 넣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중급 스마트폰에 갤럭시 A 시리즈에 못 쓰고 있냐면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는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넣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지금 휴대폰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중국 화웨이가 완전히 망가졌죠. 중국 화웨이가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삼성전자가 19%, 애플이 14%, 오포가 10%, 비보가 10%예요. 2위는 누구죠? 샤오미의 17.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5위 안에 누가 있어요? 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가 망가져서 우리나라한테 점유율이 올 줄 알았더니만 애플께 뺏겨서 중국 업체 3개가 떠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갤럭시 A 시리즈를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갤럭시 A 시리즈랑 아까 그 샤오미의 중급폰이랑 오포, 비보가 경쟁을 하거든요. 여기 밀리겠네? 그래서 생각한 게, 야, 그러면 A 시리즈에다가 저거, 엑시노스 1200 이거 넣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약간의 반전을 노려야 돼요. 중급 스마트폰에서 화웨이의 빈자리를 중국 업체들도 차지했지만 그러니까 프리미엄 폰은 잘 안 팔려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갤럭시 S 시리즈는 중국에서 안 팔리고 A 시리즈가 잘 먹히는데 여기에다가 성능을 조금 높여가지고 우리가 대만의 미디어텍이 싸서 쓰긴 했는데 요거보다는 엑시노스 1200이 훨씬 그래픽 성능이 뛰어날 테니까 요걸 탑재해가지고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져가지고 휴대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보자. 요게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A 시리즈에서 조금 그 확률을 높여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19%인데 그 스마트폰 점유율이 네. 20%대로 올리면 여기서 좀 만회를 하고 거기다가 또 아까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가 성능이 좋구나. 요게 딱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오포, 비보, 샤오미에서 갖다 쓸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조금 반전의 기회가 있다. 요거고요. 네. 그리고 그냥 바로 할게요. 이미지 센서 쪽에 휴대폰 쪽이니까 또 여기는 또 희한한데 적을 치다. 약간 삼국지에서 나오는 건데 이미지 센서에서 압도적인 1위는 소니예요. 카메라를 잘 만들잖아요. 소니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이 40%고 삼성전자가 22%예요. 근데 이게 전년도에는 소니가 44막 이랬거든요. 삼성전자가 21, 19 이랬어요. 많이 좁혀졌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파운드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55대 17로 격차가 더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줄어들거나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아까 말한 엑시노스 탑재해서 휴대폰 점유율 20%를 올리는 거랑 그리고 이미지 센서에서 소니 따라잡는 거. 이거는 지금 가능해 보인다 이거죠.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이거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쪽에서 좀 반격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뭐 악재와 호재가 뭐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죠? 근데 파운드리가 워낙 커서 이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주가가. 알겠습니다. 여기서 만회해도 네. 네. 아까 소니가 주로 샤오미랑 화웨이랑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타격이 있었어요. 화웨이를 눌러버리니까 소니가 그걸 뺏겨버렸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샤오미랑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샤오미가 갑자기 떠올랐네요. 휴대폰 부분에선 점유율을 뺏겼지만 이미지 센서는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은 좋은데 파운드리 쪽이 워낙에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이 실어져서 마지막으로 차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사갔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일주일 동안 빠진 거를 다 누가 사갔냐면 전부 다 개인이 사갔어요. 여기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런 게 1년 사이에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급격하게 판 거를 다 누가 가져갔어요. 여기 이게 개인이에요. 빨간색 개인이 싸그리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급반등이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없죠. 이게 뭐 제가 말한 가격대로 안 가더라도 이게 질질질 끌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이 꼬인 거를 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은 하반기로 늦추셔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인 뉴스, 악재와 같은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이 양 뉴스를 모두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삼성전자를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석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